분명 그대는 나일세 분명 그대는 나일세 나는 미처 몰랐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러니까 가나다라 백제왕조의 유적에 관한 강연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 무덤터. 그동안에 이제 믿음터, 궁터, 모터, 절터, 그러고서 이제 여기 무덤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획기적인 쾌거입니다. 왜냐?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백제왕조가 한남시에 있다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말씀 우선 드리고, 그러고서 저 백제가 짓고 있던 또 하나의 무덤터, 그 석촌동이라든가 방이동 또는 가락동에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려문화재연구원이라는 데서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그러니까 19년까지 4년 동안 이게 가밀동이라는 데 갖다 이제 발굴한 결과 52개의 귀족의 무덤터가 이제 발굴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획기적인 이유가요, 바로 가밀동이 말하자면 한남시 서쪽에 있기 때문에, 말하면 그 한남시가 바로 그 동쪽에 있는 한남시가 백제왕조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지도에서 좀 보시다시피 여기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 여기 노른자 위에 하남시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옆에가 이제 서울시가 있는 거고, 그 이제 거기에 하남시에 이제 구역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산동이 여기에 이제 궁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 이성상선 미둔터가 있고, 여기에도 이제 검단산 거기 있고, 거기에 이제 하사천동, 여기에 이제 절터 하사동, 그리고 상사천동 남한산성 이제 기슭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국남지가 있는 거고, 뭐 연호터가 요게 지금 관심사가 있는 가밀동입니다. 여기에 이제 궁터가 있던 곳이 서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왕도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관례상 이 서쪽에 무덤터를 갖다 차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서 결국은 가밀동에 귀족의 무덤이 있다 하는 것은 여기가 백제 왕조였다. 요거 이제 결정적인 증거랍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근데 2015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 이제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러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말하자면 돌로 이렇게 방을 갖다 만듭니다. 여기 석실이, 네, 석실이 여기 있고, 그 연도가 있고, 연도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이제 횡혈식, 그 석실, 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옆을 텄으니까 옆은 말하자면은 그 돌방무덤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하여튼 이런 게 52개가 이제 발굴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52개에서 나온 유품들이요, 이런 것들, 여기 이제 각자가 그 이제 무덤들에서 나온 것들이랍니다. 뭐 토기도 있고, 뭐 쇠붙이도 있고, 뭐 금붙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세히 이제 못지만 뭐 쇠붙이도 있고, 금붙이도 있고, 뭐 귀걸이도 있고, 뭐 청자도 있고, 토기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걸 보면은 요게 이제 닭의 머리가 다 해가지고선 개수, 하여튼 이제 이 호다, 이 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자, 개수, 호다. 근데 요런 것이 나오는데 요건 바로 뭐 뜻하냐? 이게 동진가랍니다. 진나라 거. 그러니까 동진하고 교류가 있었다. 교류가 있었다. 가나다라가. 가나다라에서. 네. 그러니까 사신 갖다 파는 삼sak에도 걔 사진을 보냈다는 기록도 나와요. 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침유왕 때는 마라나다라는 스님까지 마라나다 모셔다가 스님, 예. 불교가 거기서 처음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물적 증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건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드는. 이게 시루예요. 예. 부뚜막이고 예. 요걸 갖다가 조그맣게 속꽃무장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요 크기가 아주 작은. 작답니다. 부장품이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미니처. 아. 그것을 갖다 무덤에다 넣어가지고선 이제 거기다 그릇도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이제 뭐 그릇도 있고 뭡니까 뭐 그러면 시루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있어서 사후에도 그렇죠. 이런 잘 네. 해서 드십사 이런 건데 놀랍게도요. 요 비슷한 이런 거 유물들이 나라에 가면은 그 긴키지방의 나라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300년대부터니까 4세기 초군요. 이때부터 5, 6세기까지 계속해서 이거 유물들이 나온답니다. 가나다라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연대는 지금 무덤이 371년서부터 475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무덤이 같다면은 그 무덤 자체도 같아야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5세기 하반기는 대지 여기 나타난답니다. 근데 이것만 달랑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뭐 뜻하냐?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러한 비슷한 것이 거기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직접 가져간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무덤의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 가져간 그 나라집에 가져간 김기점에 가져간 사람들이 이 백제 사람들하고의 접촉이 있었길래 비슷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다면 언제 했겠는가? 결국은 그런 여러 또 다른 또 증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이거야말로 이번 나라 지방, 긴키 지방이요. 거기에서 이러한 미니처어, 이러한 토기도였다가 그 부장 부분은 이러한 결에는 다른 사람 아니라 미치 사람이다. 미추어 사람. 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미추어 사람들이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346년까지는 마한하고 변한까지 다 통틀어서 이제 그렇죠. 거느리던 네. 큰 나라였고 백제는 그 옆에 더부사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언젠간 이 두 결에 같이 있었다. 그 미치 사람이 거기 가서 나라 조그맣게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372년 되면 아다시피 그 군초왕의 369년은 이제 가지방까지 평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협조한 사람이 임나가라 부산에 있던 네네. 거기에 있는 우두머리에게 너는 외왕지다 네. 왕홀 갖다 붙여줘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칠지도에 이제 칠지도에 그게 그 여기 긴키지방에 그대로 이제 그 댄디시에 있는 그 이소노감 신경 거기서 이제 아직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기 나라를 지키던 이 미치 사람들이 이주민들이죠. 그러니까 나라 지키는데 나가스나라는 웃음을 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지 외왕지를 또 모셔옵니다. 그래서 자기 노예를 주면서도 왕 같으니까 죄다 이게 내줘요. 그런데 한 30년 뒤에 396년 되면은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쳐내려오니까 그때 이제 그 공주에 있던 백제의 그 후왕, 말하면 고마밖에 이게 일본식으로 돼가서 이게 홈다와키가 됐는데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군이가 이제 수륙양면 쳐들어오니까 달아난 거죠. 뭐 그래가선 가는 길에 다삭이라고 지금 하동 네. 거기에 있던 백제 후왕하고 같이 두 집안이 떠나요. 그래서 이 긴기지방에 왔는데 마침 싸움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그 외방지가 결국 자기 맵을 갖다가 죽이기 하면서까지 해서 결국은 자기 땅을 갖다 그대로 그 망명원 홈다와께 그 공주의 백제 후왕에 내줍니다. 그래서 나라가 생긴 거죠. 계속해서 이제 모노로베라고 이제 이 시적은 얘기하는데 이 밑에 이주민들은 그들이 거기서 이제 큰 호족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런 내력을 갖다가 우리 이 토기는 말해주고 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요. 이번에 영산강 그 일대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한 14군데나 일본식의 전방 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이 이제 둥글고 뒤가 뭐가 난. 근데 속을 보면은 여기 가나다라에 있던 무덤 네. 형식 똑같아.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횡혈식, 그러니까 그 석실 그 고분이다 하는데 위는 저 일본식으로 전방 후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단 법석이 났어요. 웬일이냐? 근데 이제 제 주장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거 봐라. 이게 그냥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게로 왕이 그러니까 자기 아우 곤지왕을 갖다 외왕 그러니까 흥으로 이게 완전히 유일하건데 시켜서 이제 거기에 다물어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은 규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규시에도 역시 이제 백제 다물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 그러니까 475년에 그만 또 그러니까 이번엔 장수왕이 고려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계로왕도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공주로 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왕이 된 문조왕하고 상관이 또 금방 시해당해 버려요. 그래서 부랴부랴 새로운 왕이 왔는데 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외왕이 누구냐면은 무령대왕이 젊었을 때입니다. 아직 한 1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어리다 해서 자기 10살 위인 형 갖다가 결국 백제왕으로 그가 이제 동서왕이에요. 갈 때에 500명이라는 군대를 이번에는 규시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요, 동서왕이 이제 아마 그 현명했던 것 같아. 아니 396년 때는 결국은 이제 백제가 그때도 이제 그때는 광개토왕이 에서 당해가서 그때도 멸망 직전에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야에 있던 다무르도 다 독립왕국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75년에 결국 빈사 상태에 있는 백제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럼 전라도에 있던 다무르 다 독립왕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가 데려온 근데 규슈 지방에서 데려온 호위병들을 갖다가 이제 10몇 군데 이렇게 나눠서 가서 이제 감시하도록 시킨 것 같아. 이분이 돌아간 다음에는 자기 고향에 그러니까 법대로 그런 무덤을 썼다. 근데 그 보니까 이 백제의 그러니까 횡혈 석실 고분이에요. 이게 이제 규슈 지방에는 그러니까 4세기 말 이때부터 벌써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연결되잖아요. 그러한 내력이 바로 이러한 유물의 역사가 담아있다 해서 저는 참 재밌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 얘기는 결국 감일동에 있는
그런 그 무덤들의 유품들 이런 것들 사실 알고 보면은 아주 중요하다. 왕도를 왕도가 이제 카나다라 하나씩 있다는 것도 증명하는 동시에 이런 역사적인 내용도 또 아울러서 밝혀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하남에서는 왕릉은 발견된 게 왕릉이 없죠.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요.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추홀, 네. 원래 미치. 네. 이 나라가 이제 마한하고 변화를 갖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고유왕이 낭랑으로 대방으로 쳐들어왔다 전사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 생각인데, 246년 되면 바로 풍납토성 글로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상속인 기록이 돼 있으니까. 다만 연대를 갖다 286년으로 늦춰서 이제 잡은데 그건 이제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럼 그 원래 있던 그 백제는 어떻게 되냐? 백제는 그 이제 밑에 있었으니까 마한 속의 한 소국이고 여기는 저 진앙으로서 이 마한 편을 전체를 다스리는 말하자면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왕이 돌아갔기 때문에 글로 이제 왕들 옮기면서 그러니까 혹시 낭농이 거기까지 쳐들어올까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이니 뭐 아차상이 수리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년 동안 이제 버팁니다. 그러나 346년 되면은 근처 왕이 쿠데타를 했는지 없는지 그때부터는 이제 백제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그럼 이 두 왕조가 거기서 무덤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석천동 또 그 옆에 있는 저 방이동 또 옆에 있는 가락동 그 이게 이제 일제 시대부터 또 아마 그 조사를 한 것 같아. 그때 이제 조사할 그때 뭐 66개가 되는 돌무지 무덤 말하자면 광개토항이라든가 이러한 그 계단식으로 돌로 이렇게 쌓아올린 그런 식의 무덤이 66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이제 그 혼란 속에 다 이제 없어진 거죠. 마구잡이 인사. 그래서 그 돌을 써서 마을을 지었기 때문에 석천동이다. 이렇게 말까지 생겼답니다. 근데 그런데 그 중에서 3개를 갖다가 아직도 말하자면은 그 복원해가지고선 그 공원들을 만들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은 요게 1단, 2단, 여기 3단 있나요? 네. 3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단, 2단, 3단.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여기 공원으로 돼 있으면 석천 고분이라고 해요. 고분 공원이라고 해요.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외에도 이제 무덤을 갖다가 뭐 서울대학에서도 발굴하고 현재도 이 한성 백제 박물관에서 발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돌무덤이 100m가 연속돼서 또 짓고 있대요.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저한테는. 왜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246년에 인천에서 이 서울 그 뭡니까 그 끓은 저 천도헌 미치 거기도 왕실이 있었고 또 백제도 거기 옆에 이제 몽천 토성에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거기도 그러면 더부설 얘기했지만은 그 양반들이 죄다 무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석천동, 방이동.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방 직후에 그 혼란 속에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거기 유품이 있었다면은 그럼 분명히 이제 미치 나라와 동시에 이 백제 이분들의 왕실 아니면은 뭐 그 귀족들의 무덤이 거기 있지 않았었겠는가 이런 짐작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혹시나 이러한 그 무덤들이 왕족의 무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짐작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게 남은 것들은 되게 5세기 이후해진 것들이래요. 그런 또
아무튼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성백제가 몽천토성, 풍납토성 요 일대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학계도 물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에서 주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가밀떡에서 나온 이 귀족들의 무덤. 귀족들의 무덤 이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왕도가 하남 시인 가나다라에 있었다 하는 것이 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근데 그동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왕궁이 있고 그렇죠. 믿음터가 있고 궁남지가 있고. 궁남지 아니 그저 불교 절도 있고 거기가 많은데 그게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까지 가고선 일본 고대 문화에 말하자면 영향을 막대하게 줬던 게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보면은 가나다라야말로 이게 한일 고대 문화의 발상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나다라는 왕도가 갖춰야 할 재반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뿐 아니죠. 여기에 있는 가나다라가 이제 살던 그 백제인들이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왜 나라를 갖다 세웠고 문화가 고대 성취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다라가 줄어서 구다라에서 이제 구다라 나이, 구다라에 없는 거는 하찮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생기도 여태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백제인들에게는 이 가나다라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멋있는 이러한 이제 고장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가나다라는 말 외에도 가나구루, 이건 한성이라고 한자로 이두표기합니다. 가나구루가 이제 줄어서 고골이 됩니다. 고골이라는 동네가 이쯤에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고골 저수지도 있고. 고골 저수도 네. 있고 뭐 고골 초등학교도 네. 있고, 고골이라는 이름이 아주 살아 있거든요. 그 고골은 가나구루가 이제 줄어서 고골이 됐다 하는 것이 그것도 그 백제 전무가 하는 분들이 주장이고, 저는 이제 가나다라가 줄어서 구다라 됐다. 가나다라가 아마 공식 명칭이었고 이거는 이제 그 별명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해보고, 이 증거가 바로 무덤토 갈지는 누가 또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일 고대 문화의 말하자면은 발상지라고 저는 이제 단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러한 그 무덤토를 갖다 복원해가지고선 우리 역사를 갖다 영원히 기념하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남시 관계자들이나 하남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것을 복원하지 않은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벌써 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조금 더 다른 믿음터 이런 것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말이라는 것이 아직도 일본에서는 가장 오래된 신사신고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 이제 믿음 풍속을 뭐 또 연못 그 정원 그 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바위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검단 하면 신령이 모시는 돌 바위 이게 검단이거든요. 검단산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어로 계속해서 아직도 이제 전달돼 이런 식으로 연못에 대한 뭐 전통도 불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소중하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아무튼 이것으로서 오늘 강연 끝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 지금의 하남이 그 백제 가나다라의 도읍터였음을 아주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까?